하이 킥보드,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동 킥보드 보험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동 킥보드를 나는 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차라리 이 영상 보지 마시고 그냥 전동 킥보드 평상시대로 안전하게 타시는 게 그게 낫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찍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약속을 드린 거라 일단 영상을 찍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나는 꼭 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동 킥보드 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겁이 나시든가 아니면 현타가 와서 전동 킥보드 타기 힘드실 거예요. 영상 찍는 저 역시도 지금 현타가 왔습니다. 이걸 계속 타야 되는지 진짜 엔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하네요.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메모를 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또 100%란 말을 드리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난 전동 킥보드 타야 되겠다.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이 영상 전동 킥보드 보험에 대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못 탑니다. 겁이 나서 못 타요. 저도 지금 현타가 오고,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미흡한 보험을 가지고 전동 킥보드 꼭 앞으로 타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의구점도 가집니다. 이제껏 그냥 안전하게 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보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동 킥보드 타고 있든 타지 않든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실손보험이나 손해보험, 생명보험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지속적으로 타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전동 킥보드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보험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PM 전동 킥보드를 탄다 라고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통지를 안 하게 되시면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 그 보험을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이 통지 의무를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분명히 들어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확인을 못했을 거고요. 제 역시도 마찬가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메모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동 킥보드 보험이란 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있겠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험이 아마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손해보험이나 실손 의료비 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일부 상품들. 손해보험에는 상해가 꼭 포함이 된 모든 상품이고요. 실손 의료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생명보험 일부 상품들. 여기에는 꼭 여러분들이 가입 시 통지 의무가 있고 가입 후에도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지속적으로 탈 경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여러분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보험회사에다가 이거를 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킥보드를 지속적으로 탄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알리면은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액션이냐면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보험 부담보 특별 약관 적용이란 걸 시켜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 약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약관입니다.
말을 해도 안 해줄 거고, 말을 안 해도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참, 전동킥보드 타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 안 해주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탈 경우, 지속적으로 타다가 사고가 나면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가 공유킥보드를 급하게 한번 탈 일이 있었어요. 그럼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에서 해줄까요? 해줍니다. 왜? 지속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냐, 보상을 받을 수 있냐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내가 타느냐 안 타느냐. 진짜 우연찮게 한번 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 보험회사에서 해줍니다. 단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단 한 번 탄 거였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탔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탔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안 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탄 거를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공유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그 아이디 조사를 하겠죠. 공유킥보드 회사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밖에 안 탄 사람인지 막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한 번밖에 안 탄 사람이라면 이 보험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받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탔다는 게 판명이 나버리면 보험이 안 됩니다. 보상비를 못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을 탔는지 지속적으로 탔는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한 번 타다 사고 났다라고 하지 뭐 지속적으로 탔다라고 말씀하겠어요? 보상비 받으려면 나 우연찮게 한 번만 타다가 사고 났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탔는지 안 탔는지를 보험회사가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밝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밝힙니다. 보험회사 이걸 못 밝히면 여러분들한테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4가지 정도의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가 스스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시 보험 관련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이용 시 특히 또 가입 후 알릴 의무가 없는 생명보험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손 의료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내가 지속적으로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입증을 못했을 시에는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회성의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킥보드 제조사나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입한 보험이겠죠. 근데 보상이 미미합니다. 제품 하자로 인해서 보상받은 경우가 대다수고 우리가 가다 사고 나서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복잡합니다. 내가 이 전동킥보드가 하자로 인해서 내가 사고가 났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막 이런 밝히는 부분도 있고 좀 이게 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보밭이나 파뱅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보밭은 적용 안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보밭 케이스까지 해서 게시 인증을 받은 제품은 되겠죠. 근데 우리 대다수 보조 배터리 보면 안에 배터리만 인증팩이고 케이스는 인증팩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파워뱅크 있죠. 파워뱅크 케이스 자체로 해서 처음부터 기성품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 인증받은 업체에서 받아서 우리가 하다가 배터리로 인한 사고 시에는 아마 보험 적용 가능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게 좀 머리가 아프고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가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시 그리고 물건이나 차량을 제가 파손시켰을 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뭐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생활 배상 책임 안 되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2020년 올해 11월 10일 날 보험소비자 권리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는 당연히 보험이 없을 거고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가 배상을 못 해주니 이거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가입하거나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먼저 보상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뭐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실 건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가족이란 거는 뭐냐면 가족의 그 범위가 어디냐면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가족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가족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며느리, 사위 말고 형제도 가족이 안 됩니다. 오로지 본인, 그리고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가족에 해당이 되고 형제, 며느리, 사위는 가족에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피해자는 그냥 내가 가족들 보험으로 하면 돼요. 가해자 입장에서 무서운 거예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부터 그냥 편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사고를 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동킥보드 보험 적용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렇잖아요. 자, 그럼 난 보험도 없고 물어줄 수 있는 사항도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뭐 죄송하다, 아, 어떻게 해요? 라고 이러고 있는데 피해자는 자기들 가족보험으로 배상을 받고 있고 피해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자기네 잘못도 아니고 우리 피해자 잘못도 아니고 가해자 잘못이잖아요. 공짜로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럼 이 보험회사가 액션을 취합니다. 어떻게 취하냐? 가해자한테 치료비, 위자료, 일상 손해, 후유장애 등 이런 자기들이 이제껏 보상해주고 배상한 거에 대한 그 부분을 가해자한테 그냥 청구를 합니다. 꼼짝마다 다 해줘야 돼요.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피해자가 머리를 다쳤어요. 식물인간이 다쳐볼까요? 그 피해액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내가 진짜 우리 집이 상당히 떼부자가 아닌 이상은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이건 무조건 가해자가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또 제가 사고를 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이 사고가 스쿨존 사고예요. 인도나 음주 사고, 중상해 사고, 아니면 끔찍하지만 사망 사고를 내가 낸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 받겠죠. 스쿨존, 인도사고, 음주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망사고 시에는 형사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가 형사사고로 넘어가죠. 그러면 형사 합의도 봐야 돼요. 합의를 조금이나 봐야지만 처벌의 수위가 좀 낮아지거든요. 근데 돈은 어디 있어요? 돈도 없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 이런 사고를 내다 보면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와요. 뭐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오는데 전동킥보드는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보험도 이런 상태고.
그러다 한번 사고를 내거나 이런 중상의 사고, 큰 사고를 내버리면 그냥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나 전노트북 살 것이다. 이 영상 보지 말고 다시 나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난 지금이라도 킥보드 탈 거다.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나를 다치게 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니면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상해보험을 들어놨으면 개인적 상해보험까지 되겠죠. 근데 실손보험은 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 그 보험사에서 일단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내 개인 뭐 실손보험은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족보험 중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요. 2020년 11월 10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에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존에 그냥 뭐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적용이 안 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버리고 다시 재갱신을 해야지만 이것도 적용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니면 2020년 11월 10일 이후에 운전자 보험이나 뭐 이런 보험들을 드신 분들은 이게 적용이 되지만 지금 보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 갱신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갱신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다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 12월 3일 기준으로 시중에 지금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 나온 곳이 3군데 있습니다. DB 손해보험하고 지금 미니모터스에 가입되어 있는 메리츠아제, 그 다음에 현대해상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메리츠아제는 미니모터스 그 기체를 타시는 분들은 뭐 가입들 됐으니까 아마 그 사정들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대인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뭐 대물 뭐 이 정도만 되나? 하여튼 그럴 거면 이거는 미니모터스 대리점이나 내가 기체를 산 그 지점에 한번 메리츠아제의 미니모터스 보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그 3가지 중에 메리츠아제 보험을 빼고 DB 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 보험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3가지 마저도 미미합니다. 일단 현대해상 보험은요, 운전자 보험인데요. 그 운전자 보험 안에 특약 조건으로 PM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특약식으로 이걸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3, 40대, 50대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가 아마 10,000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내가 다쳤을 때 나에 대한 보장이고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상대방에 대한 거는 아마 사고 처리 지원금 그 정도에 아마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해상 관련된 보험을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해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보다도 지금 제 설명보다 더 자세하게 지금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각자 요거는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사고 처리 지원금은 아마 있을 거고 뭐 치료비나 뭐 이런 부분은 아예 일절 없는 걸로 지금 제가 공부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미미합니다. 그리고 DB 손해보험은요, 원래 DB 손해보험이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험 그 특약을 들어가 보면 오토바이 원동기냐 PM이냐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PM을 설정을 하게 돼서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입원 1당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없더라고요. 이것도 미미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보험 3가지가 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나와 있는 보험 그 DB 손해보험, 메리츠아제, 현대해상 이 3군데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아마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가입 시 통지 의무가 있고 가입 후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보 설정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사고에 대한 보상 안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도 통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통질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 이 보험회사가 확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존에 잔뜩 들어있던 이 보험들 스스로가 다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괜히 전동킥보드 하다가 내가 이제껏 잘 들었는 보험들 해지 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통지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통지 의무는 있다. 가입 시 통지 의무와 가입 후 통지 의무. 그러면 보험회사는 액션을 취한다.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 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보험 제약이 있잖아요. 뭐 건물에 외벽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워크레인 기사분들은 아마 제약이 많았어요. 아마 근데 전동킥보드도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보 설정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지를 해도 보험 적용을 안 해주고 통지를 안 해도 안 해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단 한 번 내가 공유킥보드나 아마 일반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났을지 그걸 확인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한 번 타다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타는 사람인지,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그걸 밝혀내게 됐어요. 내 스스로 오픈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영상 보면 전동킥보드 타기 불안해서 겁나서 전동킥보드 쳐다보기 힘들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동킥보드 보험 괜히 공부했나? 아, 무서워요. 현타 와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부담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약속을 드린 거였기에 영상은 제가 찍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인들 보험 설계사들 대다수 가족들의 아마 우리 보험 관련한 보험사분들 친하신 분들 많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대다수 지인들 통해서 많이 드니까 그분들한테 살포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확인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손해를 좀 덜 입고 피해를 덜 입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을 논하기 전에 전동킥보드 위험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안 타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타고 싶은 건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그리고 금융계에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미비하게 만들어 놓은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나온 것들마저도 이렇게 미미합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블랙이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좀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거운 얘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